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 눈은 그녀의 왼쪽 귀 뒤에 박혔죠. 선명한 북두칠성 모양의 점. 15년 전 폭풍우 치던 바다 위에서 사라졌던 어린 소년의 표식.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아니, 내가 잊어야만 했던 진짜 내 이름. 나는 성공한 사업가 이현우로 살고 있었지만 그 한마디에 내 모든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왜 나를 찾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대체 누구일까요? 나는 이현우. 늘품건설의 대표라는 이름은 내게 성공이라는 빛나는 갑옷을 입혀주었지만 때때로 내 이름이 낯선 가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익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비어있는 듯한 눈빛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내 삶은 겉으로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읽어낸 성공적인 사업,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는 사랑스러운 아내 한서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지한이까지. 이 모든 것은 내가 꿈꿔왔던 삶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 완벽함 뒤에는 15년 전의 거대한 공백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그저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마치 백지처럼 사라진 과거. 가끔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스치는 악몽 같은 잔상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그것들을 애써 외면하며 현재의 삶에 집중하려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 삶의 견고한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잊고 싶었던, 아니 잊어야만 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모든 시작은 김민석 사장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파트너였던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나는 엄숙한 발걸음으로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묵직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절망으로 가득 찬 한숨소리만이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차갑고 공허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죠. 나는 조문객들 틈에 섞여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영정 앞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멍하니 앉아있던 그녀의 시선이 갑자기 내게 꽂혔습니다. 날카롭고 간절한 시선은 마치 나를 꿰뚫어 과거를 들추어내는 듯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등골에 소름이 돋았죠.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찾는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시선은 내 왼쪽 귀 뒤에 고정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귀 뒤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선명한 북두칠성 모양의 점, 어릴 적부터 있었던 내게는 너무나 익숙한 표식이었습니다. 운명의 징표처럼 느껴지는 그 점, 왜 그녀가 저토록 강렬한 시선으로 그 점을 응시하는 걸까?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는 듯한 몸짓으로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제 남편과 어떤 관계셨나요?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사업상 알게 된 파트너였습니다. 고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녀의 눈빛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고 몇 번 뵌 정도였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경계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마치 내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수록 그녀의 기대가 꺾이는 듯한 미묘한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착각하는 걸까? 그녀의 눈빛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가 왜 저러지? 정말 나를 착각하는 걸까? 하지만 귀 뒤에 북두칠성 모형의 점, 그 특별한 표식은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그 점은 나만의 표식이라고 늘 생각했으니까요. 성함이 이현우라고 하셨죠? 혹시 제가 더 이야기하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장 차림의 내 비서가 다가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다음 일정을 알렸습니다. 나는 시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는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뒤돌아서는데 그녀의 입에서 작게 터져나온 한마디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마치 바람에 실려온 듯 희미했지만 내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현우야. 낯설면서도 섬뜩하게 익숙한 그 이름. 순간적으로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삶에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혼란과 함께 나는 그 자리에 그녀를 남겨둔 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15년 전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던, 그러나 이제는 기억조차 없는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순간적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다. 잊고 지냈던 내 안의 깊은 곳에서 어떤 끈이 서서히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이. 장례식 이후 며칠이 흘렀지만 내 평온했던 일상에는 이미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낮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귓가를 맴도는 현우야 라는 소리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야. 그녀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나를 착각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의문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내 사무실로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서초동 한복판에 우뚝 선 늘품 건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냉철한 기운. 완벽하게 정돈된 로비에서 그녀는 내 비서에게 가로막힌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전보다 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박정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당혹스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그녀를 내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15년 전 실종된 아들 정현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가족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함께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놀랍도록 나와 닮아 있었죠. 같은 눈매, 같은 미간의 주름, 같은 입술 모양.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속 소년을 보는 순간 내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저려왔습니다. 이어서 그녀가 내민 것은 누군가의 그리움이 겹겹이 쌓인 오래된 야구 글러브였습니다. 야구 글러브 안쪽에는 희미하게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현우. 그녀는 내 귀 뒤에 점을 이야기하며 내가 그녀의 아들 현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 재산을 노리시는 건가요? 저는 이현우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정현우가 아닙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에게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는 듯 차갑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제 아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안했습니다. 그럼 DNA 검사라도 하는 건 어떨까요? 순간 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DNA 검사라니? 그럼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건가? 내가 잊고 싶었던, 아니 잊어야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절망감에 가슴이 무너지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알아보았다는 것을. 그 경계심 뒤에 숨겨진 미묘한 동요를. 나는 의도적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그 질문에 그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네, 아내와 7살 된 아들 지한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금 많이 아픕니다. 간 질환으로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희 아들이 희귀혈액형이라.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고통을 보았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RH-AB형입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네요. 그때였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치며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습니다. RH-AB형이요? 저와 같은 혈액형이네요. 그리고 그녀는 내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식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린 생명이 고통받는 걸 외면할 수 없어요. 제 남은 삶을 걸어도 아깝지 않아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심과 희망, 경계심이 뒤섞여 나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지한이를 위해 나는 검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과거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내 머릿속의 파편들이 아픔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앙종합병원에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생과 사의 경계가 희미한 공간. 나는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송은규 교수가 밝은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말했습니다. 박정희님의 초기 검사 결과, 기증자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액형은 물론이고 HLA 항원 일치도가 지안이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내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내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기쁨은 잠시, 송은규 교수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박정희님의 심장검사 결과에서 약간의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불규칙한 리듬이 나타났고 심초음파에서도 경미한 심장 비대 소견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정희 씨의 나이와 심장 상태를 고려하면 간 이식 수술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수술을 만류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다른 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게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당신 아들을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자라나는 아이잖아요. 저는 살 만큼 살았고요.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과거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내 머릿속의 파편들이 아픔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갈등했지만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어 결국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단은 내게 또 다른 운명의 문을 열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나는 비장한 심정으로 박정희 씨가 수술실로 향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병실을 나서며 그녀의 베개 밑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몰래 챙겼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마지막 샘플이었죠.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후 나는 서둘러 병원 밖에서 기다리던 유전자 검사 전문가에게 샘플을 건넸습니다. 2시간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7층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서윤이 내 옆에 앉아 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불안한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정확히 2시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대표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확률로 모자 관계입니다. 박정희 씨는 분명히 대표님의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나는 거의 쓰러질 듯 근처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내 온 세상이 뒤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정연후, 내 입에서 낯설지만 익숙한 이름이 터져나왔습니다. 15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내 의지로 잊으려 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바다, 거친 파도 소리, 배 위에서의 공포, 자신을 쫓던 검은 그림자들, 그리고 귓가에 천둥처럼 울리던 절박한 목소리. 숨어, 현우야, 이 사람들에게 들키지 마. 절대 들키지 마. 나는 기억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끔찍한 날의 충격과 알 수 없는 위협 속에서 나는 스스로 과거의 나를 지우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현우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납득되는 순간 동시에 가슴을 찢는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내 한서윤에게 달려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15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송은규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처음으로 지안이의 안정적인 상태를 알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지만 송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님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간 일부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시작됐고 그것이 점점 악화되었어요. 게다가 심장에도 무리가 갔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찾은 어머니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녀가 내 아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슬픔, 그리고 15년 동안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며 숨어 지냈다는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습니다. 송은교 교수는 침통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출혈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다음 1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한서윤이 옆에서 내 등을 토닥였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죄책감과 후회만이 나를 잠식했습니다. 엄마.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내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온 그 한마디에 잃어버렸던 모든 세월의 고통과 숨겨왔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새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병원 규정상 안위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나는 최대한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간간히 간호사들이 나와 상태를 알려주었고 새벽녘에는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송은교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밤새 있었던 것보다는 다소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습니다. 이 대표님 앉아 계세요. 밤새 거의 주무시지 못했을 텐데요. 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송 교수는 내게 미소 지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심장 기능도 회복되고 있어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버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침대가 보였습니다. 여러 모니터와 튜브가 연결된 채 눈을 감고 누워있는 어머니.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 안에서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침대 옆을 따라 걸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나는 그 자리에 홀로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그 눈물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이틀 만에 어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지만 나는 어머니가 나를 그리고 지한이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자 몸도 따라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연으로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지한이도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어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죠. 아내 한서윤과 어머니 그리고 지한이까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기적 같았습니다. 내 삶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사장님, 즉 내 아버지였던 분이 왜 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나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는 나를 그토록 찾아 헤맸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가득한 서재에 들어선 우리는 잠겨있던 작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안경집 안쪽에서 찾은 열쇠로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한 낡은 가족 표지의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정연우가 실종된 바로 그 날짜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시작된 아버지의 기록들이 펼쳐졌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경찰서를 전전하고 해외 대사관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던 필사적인 노력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간간히 희망의 흔적이 보였다가 다시 절망으로 돌아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3월 5일, 오늘 이현우 대표를 만났다.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 목소리, 심지어 손짓까지. 그는 우리 현우와 너무 닮아 있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이런 것이었을까?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보라. 내 심장이 격렬하게 소리쳤다. 4월 15일,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 DNA 검사를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현우를 위협했던 그림자들이 다시 나타날까 두려웠다. 그 배 위에서의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내 아들이 감당했던 고통이 나에게도 전이되는 듯했다. 혹여나 이 진실이 밝혀지면 정희까지 그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으니까. 나 혼자 이 비밀을 감당하고 모든 위험을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바로 하루 전날의 마지막 문장.
펜글씨가 거칠게 흔들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4월 29일, 정희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우리 아들 현우가 살아있어.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직접 만났어.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어.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 아이는 나를 지키려 했던 거야. 현우가 우리 아들임이 확실해지면 우리 셋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너에게 말할게. 조금만 기다려, 정희야. 모든 위험이 지나가면 우리가 안전해지면. 다이어리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모든 진실과 고통을 혼자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려는 순간 그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군요.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 내 목소리가 떨렸고 얼굴에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또한 다이어리를 부여잡고 흐느꼈습니다. 혼자서 그 비밀을 안고 있었다니. 나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과 희생이 이제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슬픔과 후회, 그리고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거예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를 쫓던 그림자들도 이제는 제가 직접 마주할 겁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 속에서 변치 않는 가족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거. 이제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우리가 함께 끝낼 시간이야.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어머니와 다시 이어진 기적 같은 인연. 내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에게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정현우로서, 이현우로서, 내 아들 지한의 아버지이자 한서윤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박정희 여사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내 가족을 지키고 과거의 그림자와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잃어버렸던 시간만큼 우리는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